동물간호학개론 3주차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수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료 여러분 알다시피 베테너리 메디신 이렇게 영어로는 얘기하고요. 그 한문으로는 수의료 이렇게 쓰는데 동물을 진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짐승 숫자에다가 의료, 의술을 그 행한다 하는 의료죠. 네, 요 의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옛날에는 그 질병이 걸리는 것을 갖다가 뭐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걸리는 게 아니라 악마라든지 정령에 의해서 병이 생긴다 해서 그 의자가 생겼는데요. 병이 들었다 혹은 병이 나았다 이런 말로 이렇게 남아 있죠.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병은 악령이 들고 납니다 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의자를 보게 되면 위에 있는 부분은 뭐 안쓰러울 애 뭐 이런 뜻이고요. 밑에는 원래는 그 무당 그 안쓰러운 사람들을 그 악령이 들어서 안쓰러운 사람들 갖다가 무당이 고쳐줬다 해서 이렇게 의자가 생긴 거예요. 그렇지만은 현재는 술로 대체됐는데 술은 또 그 식물과 마찬가지로 병을 고치는 그런 약재로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 주자로 그 의자가 한문으로는 됐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병은 뭐 나쁜 짓을 했다든지 하늘이 노해서 악령이 들어서 걸리는 거다 하는 것이 깨진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어떤 게 기원이 됐죠? 바로 현미경이라는 것도 우연히 발명하게 되고 그 현미경으로 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갖다가 발견함으로써 이러한 그 믿음들이 그 병은 그 악령이 들어서 걸렸다 하는 그런 믿음이 깨지고 어떤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병이 생긴다는 그런 현대적 의미의 의료가 탄생하게 되죠. 그리 멀지 않은 과거입니다. 수의사는 그 한문을 이렇게 쓰는데 영어는 버테나리안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고요. 동양에서는 기원전 400년경에 의료 전문 인력이 분화돼서 영양사, 의사, 외과의사, 수의사로 이렇게 전문화되는데 수의 침술학 아버지가 선양이라는 분이셨대요. 그 BC 기원전 659년부터 620년에 사신 분인데 좀 굉장히 오래됐다 하는 얘기고요. 그 서양에서는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수의사를 의미하는 아주구히야, 아쭈꾸히야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세계 최초의 개업 수의사는 그 기원전 약 480년경에 파올로라는 분이 그 돈 받고 그 동물을 주로 말이나 소겠죠. 그 진료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수의사의 상징은 그 지팡이에 그 뱀이 감고 있고 V자, 베트남의 V자를 붙였는데요. 그 아스클레피우스라는 그 죽은 오리온을 되살린 우슬의 신이 그 아스클레피우스인데 이분이 짓고 있던 게 뱀이 그 지팡이에 그 뱀이 감겨진 지팡이를 들고 있어가지고 그 아스클레피우스의 딸이 그 하이젠이라는 분인데 그 하이젠은 지금 위생이라는 단어로 널리 알려져 있지요. 어떻든 간에 그 지팡이에 뱀이 감겨져 있는 지팡이 들고 있으면은 그 의사라든지 뭐 이렇게 의미하는데 거기에 베트나리 안에 V자를 붙여서 수의사 상징으로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의료, 즉 동물 진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동물병원, 즉 수의사 스텝에 하고 있는 동물병원과 클라이언트 보호자가 어떤 계약을 해야 되죠. 어떤 계약에 의해서 그 환자를 갖다가 치료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사람에서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라면은 마치 그 동물병원은 그 사람에서 소아과랑 마찬가지로 그 의사와 부모 간의 계약을 함으로써 이제 어린애들을 치료하는 것과 같이 그 우리는 그 동물을 치료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그 수의사와 그 보호자, 클라이언트와 그리고 그 환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수의료의 질이, 그러니까 동물 의료의 질이 결정되기도 하고, 어, 그,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수의료가 잘 진행될 수도 있고, 이런 관계들의, 그 각각의 그 페이션트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나쁘다든지, 아니면은 그 클라이언트하고 수의사 스텝 간의 관계가 안 좋다든지 이렇다 하면은 VCPR 관계는 그 해체되는 그런 그, 그, 그런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의사, 보호자, 환자의 그 관계 성립을 위해서 뭐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수의사는 의뢰된 동물의 건강을 위해 치료 시 임상적 판단을 내릴 책임을 떠맡고, 보호자는 수의사의 지시에 따르겠다고 동의하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의사는 의뢰된 동물의 질병에 대하여 최소한 일방적이며 예비적인 진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지 VCPR이 성립됩니다. 또한 수의사는 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고 응급시에 취할 조치를 마련해 두었으며, 치료 또는 처치가 실패하거나 부작용이 나타났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추가 대응 조치를 취해 놓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만 VCPR이 성립된다고 합니다. VCPR에 따른 의무와 권리를 한번 살펴보면은 수의사는 반드시 의료 기록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이에 따라 약품을 투약할 때도 VCPR이 요구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수의사는 VCPR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에 있어서는 수의사는 예의를 갖추고 적절한 조치를 할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병적 상태가 종료되었을 경우에 이 관계가 해소되죠. 또한 추가적인 진단, 간호, 치료를 위해 다른 수의사에게 의뢰할 경우에도 이 관계는 흩어지게 됩니다. 또한 보호자는 언제라도 VCPR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치료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환자가 그 호전 사항이 없다든지, 그 수의사라든지 그 스태프들의 태도라든지 우리 그 환자에 대한 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다 생각했을 때 보호자는 그 병원의 치료를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겠죠. 그 얘기죠. 앞에 살펴본 것 같이 수의료는 그 수의료에 있어서 VCPR 관계는 그 VCP 관계는 그 계약에 의해서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클라이언트의 그가 그 수의사라든지 스태프들한테 뭐 강한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 수의사나 동물병원의 그 책임성만 존재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모든 그 동물 환자의 진료를 갖다가 그 수의사라든지 스태프들만이 그 질병이 낫게 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그, 그 내복약을 먹인다든지 연고를 발라준다든지 하는 보호자의 의무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보호자들이 지키지 않았을 때 그 환자의 그 질병이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그 수의사나 스태프들이
그 환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전문 의료인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은 물론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은 그랬을 때 만약에 그랬을 때 환자의 그 진료가 잘 성립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수의료 동물병원에서도 이제 그 법정으로 가는 진료를 둘러싸서 법정으로 그 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경우에 이제 법정에서 이제 그 문제가 되냐면은 주의 의무와 주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수의사나 동물병원의 측에 패소하게 됩니다. 그 진료를 정성껏 잘했는데도 뭐 이런 것, 환자가 개선되지 않았다 하는 것들은 그 수의사나 동물병원의 과실로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반면에 이러이런 것들은 주의하십시오 하고 보호자한테 얘기를 해줬다든지 얘기한 증거가 의료 기록에 남아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런 것들이 주지의 의무고요. 주의 의무는 뭐냐면은 그 환자를 갖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주의를 갖다가 잠시 딴 데 한눈을 팔았을 때 걔가 진료 테이블에 있던 걔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 하는 경우에 어떤 주의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명백하죠. 그러다 보니까 의료 과실로서 그 동물병원 측이 패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그 보호자와 그 동물병원 간의 계약에 의해서 그 어떤 수의료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수의사와 스텝, 그리고 클라이언트, 그리고 환자가 이 관계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양질의 수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수의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전문 집단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불확실성이라는 1 더하기 2는 3이어야 되는데 진료를 해도 그 질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장담할 수 없고요. 또 내가 뭐 골절 수술을 할 수 있다 그랬지만 그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수의료 특징 중에 하나가 정보의 비대칭을 들 수 있는데요. 또 수의사나 동물병원이 갖고 있는 수의료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많은 반면에 보호자가 갖고 있는 정보는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정보의 비대칭 이렇게 얘기하고요. 수의료 공급의 독과점과 경쟁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즉 진료는 수의사라도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만 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동물 진료는 약간 배타적이다, 독점적이고 배타적이다 얘기할 수 있고요. 또한 수의료는 공공재로서도 효과를 특징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광견병 예방을 한다든지 AI라든지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무서운 전염병을 방역하는 데 있어서 수의료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하는 게 공공재로서 역할을 한다는 뜻이고요. 외부 효과 존재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제역 백신을 갖다 많이 놨다 했을 때 동물병원과 목장 간의 그런 공공재로서 얘기를 했을 때 동물병원과 목장 간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관이 개입함으로써 제약회사들이 이익을 볼 수 있지요. 그런 외부 효과가 존재하고요. 또 가치제로서 수의료는 가치제로서의 특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석을 좋아하는 분들에는 보석의 가격을 매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은 뭐 고가의 보석도 막 구매하고 그러겠지만은 저처럼 그런데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보석, 뭐, 그냥 준다도, 그냥 주면 받겠지만은, 그렇게 돈 주고 사지는 않겠죠. 그렇지만은, 그와 마찬가지로, 동물을, 진짜 좋아하는 보호자여지만, 동물과 주인의 그 릴레이션십이 끈끈해야지만, 어떤, 그런, 수수료가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제로서, 특징이 있다 하는 점이 있고요. 불확실성 얘기하면은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조수술을 잘 할 수 있게 준비했는데 수요가 몇 마리나 뭐 다리가 부러져서 올지 예측할 수 없죠. 그 반면에 또 보호자 입장에서는 내가 돈 주고 그 치료를 받았는데 이놈이 그 수의사라는 사람이 이 병이 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럴 수밖에 없죠. 굉장히 많은 팩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진료 효과도 불확실하다 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보험 시장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불확실성이라는 정보의 비대칭이 컸을 때 역선택이라는 도덕적 해이, 뭐 중대적인 용어인데 선택은 뭐냐면은 내가 음, 아팠을 때 우리 개가 아팠을 때 보험에 든다 감추고 근데 그 아픈 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감추고 보험에 들었다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역선택 건강할 때 들어온 게 보험인데 오히려 아팠을 때 보험을 들고 아픈 것을 감추고 보험을 들고 역선택 도덕적 해이가 있음으로써 보험 시장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만 보험제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고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료보험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또한 수의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정보의 비대칭성 말씀드렸었는데요. 수의료 공급자, 그러니까 동물병원이죠. 수의자나 스태프와 소비자 간, 보호자 간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극심하다. 그러니까 소비자들 거의 모르고 있다 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의사라면은 수의료 공급자는 소비자의 대리인 역할을 수임하여 진료에 임한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베트남 VCPR 얘기했었는데요. 그 관계에서 건전한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수의료 공급자는 동물병원은 환자가 우리 아들이다, 우리 식구다 하는 마음 가지고 또 보호자를 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진료에 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 갖다가 악용하면은 과잉 진료를 한다든지 그런 우려가 유발될 가능성이 농후하지요. 이러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정보를 갖다가 이랬을 때 어떻게 판단을 내리냐,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 무브먼트 이런 운동들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요새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AI라든지 뭐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조금은 허물어지고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어,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있을 그런 특징이고요. 이러기 위해서 이 비대칭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동물병원 수의사의 나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스태프들은 일반적인 윤리가 아니라 전문직 윤리가 굉장히 필요하다. 전문가로서의 윤리,
굉장히 또 한층 더 높은 윤리적인 의식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수의사들 비롯한 동물병원 스태프들의 책임은 무엇이냐? 첫 번째, 도덕적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회적인 약자인 동물을 돌본다, 우리는. 전문적인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우리는 고통받는 환자나 보호자를 정상의 상태로 회복하는데 도움을 준다 하는 그런 마음제에서 전문적인 윤리가 있어야 되고요. 보호자는 자신들의 자율적 결정과 인간적 의료관계를 갈망하죠. 전문적 윤리의 도덕적 계약은 이타주의의 인연과 신뢰의 교환이다. 아까 말씀드린 컴패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컴패션이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전문윤리는 결국 권리윤리가 아니라 내가 수의자로서 당연히 이런 누리면서 이거는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책임의 윤리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무엇에 근거한 치료인가 하는 주제가 있는데 우리가 보호자의 또 상대적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진료를 할 것인가 이런 갈등 많이 있죠. 아픈 동물이 왔는데 보호자가 진료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아. 그때 어떻게 하는 게 내가 모랄 딜레마에서 겪지 않을까 하는 문제예요. 하여튼 이러한 수의료 과정에서의 갈등과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어떤 동물병원, 아픈 사회적 약자인 동물을 돌본다는 그런 도덕적 자부심을 가지고 이러한 갈등과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게 동물병원 스태프들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